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살펴보실 모델은 바로 폭스바겐 ID4입니다. Chandelier limousines, really think I'm seeing things. Read the line I'm in between. Yellow light, I gotta speed up. Get home to a cold shower. Need that pronto. Look like a rave at the condo. Heck of a night in Toronto. She said, boy, you in Morocco. Pearl white mansion in the top gold. Fill up my cup with the pot, whoa. High off life in the spot, dope. Running up the visa, really talking to a real life Mona Lisa. Jesus pieces hanging off the fleecer. So much going on, it's hard to focus on the features. I got too many, I'm going. Too crazy, and I got bad ones and they ready. A good time, so now it's in the way we left at. Can't remember anything, but I know we got lit. 자, 우선은 이 폭스바겐 ID4의 가격을 먼저 알려드릴 텐데, 이 ID4 차량의 가격은 무려 5,490만원입니다 현재 지금 전기차 보조금 나오는 100%의 기준이 5,500만원 이하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폭스바겐 ID4 같은 경우는 지금 5,490으로 전기차 보조금은 100%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제가 지금 알아본 결과로는 국고 보조금은 현재 560만원입니다 자, 560만원에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 천안입니다. 천안에서 이 폭스바겐 ID4의 지원금은 576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1136만원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5490 빼기 1136만원을 하면 차량 가격은 무려 4,354만원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취등록세 뭐 7% 포함하면 한 4,700 정도 이 폭스바겐 ID4를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 이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어제 이제 인천을 갔다 왔어요. 이 ID4 차량을 타고, 이 ID4 차량을 타고서 제가 이제 인천 왕복하고 났을 때는 주행거리가 어느 정도 그래도 많은 편이에요. 배터리가 82kWh가 들어가 있습니다. 82kWh가 들어가 있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폭스바겐 ID4의 인증 복합 연비가 4.7kWh입니다 도심 4.9, 고속 4.4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인천에 왔다 갔다 하고서 전비를 한번 측정을 해봤어요. 이 충전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인천에 도착을 해가지고 충전하고서 오늘까지 주행을 했는데, 인천에서 충전을 하고 다시 이제 천안까지 내려왔을 때 전비는 보이시나요? 여기 207km 주행하였고 평균 전비는 6.7kWh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계산만 해보자고요. 이거는 진짜 단순한 수치니까 그냥 계산을 여러분들 그냥 참고하시라고 계산을 해볼게요. 자, 6.7 곱하기, 자 아까 배터리가 몇이었죠? 82kWh입니다 무려 549km입니다 이게 말이 안돼. 자, 6.7 곱하기 82, 자 549km입니다 이 수치를 그냥 간단하게 보고서 느끼는 거는, 이 전기차 차량들이 처음에 인증을 할 때 뭐 히터를 최대한 틀은 상태에서 주행을 하거나 에어컨을 완전 풀인 상태에서 주행을 하는 그런 극악의 조건에서 이 전기차를 인증을 받기 때문에, 이 전기차 운행을 하면 내가 얼마나 주행하느냐에 따라서 뭐 전비나 주행 가는 거리는 천차만별이고, 여기 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요.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는 에코, 컴포트, 스포츠, 커스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커스텀 같은 경우는 뭐 다이나믹 세시 컨트롤은 들어가 있지 않고, 이제 드라이브 조향, 구동장치, 그 다음에 ACC, 라이트 어시스트, 뭐 에어컨, 원격 제어 등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컴포트, 에코, 스포츠 할 때마다 조금씩 주행 가는 거리가 지금 차이가 납니다. 지금 에코로 현재 했을 때는 240km, 컴포트 238km, 스포츠 236km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지금 수치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ID4 지금 실내에 탑승해서 보고 계신데, 이 ID4 같은 경우는 계기판이 따로 앞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위치해 있어요. 스티어링 컬럼에 장착이 돼 가지고 나오게 있는데, 여기 또 오른쪽에 보면 여기 기어 변속 레버도 있습니다. 자, 기어 변속 레버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밟고 내가 앞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드라이브 변경이 되고, 한번 당기면 중립, 마지막으로 하면 후진,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요 이제 파킹, 자, 파킹을 누르면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가 ID4를 주행하면서 좀 신기하게 느꼈던 점이 있는데, 전방 카메라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요 전방 카메라를 지금 드라이브를 두고 앞에 이제 전방의 화면을 보면, 이 화면이 내가 핸들을 돌릴 때마다 이 왼쪽에 서라운드 뷰 카메라 통해서 핸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주행할 때 카메라가 약간 광각 카메라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고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카메라가 각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살짝 돌게 되더라고요. 저는 요게 불편하다고 느꼈었는데, 이거를 지금 주행해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편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앞에는 여러분들 지금 날이 밝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지금 드라이브 모드를 자, 브레이크를 밟고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하면, 자, 방금 보셨나요? 자, 다시 파킹, 그 다음에 다시 후진 넣으면 여기 이렇게 흰색 라인으로, 자, 다시 파킹. 날이 밝아서 잘 안 보이는데, 요거는 제가 이따가 다시 저 부분을 보이게 영상을 하나 첨부할 거예요.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제 파킹 해놓고, ID4의 차 키입니다. ID4 차 키 어떠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 폭스바겐 아테온 때도 그랬고, 지금 이 ID4 때도 차량의 차 키가 되게 심플해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를 보시면 이 디스플레이가 되게 커요. 저는 이 ID4 타면서 지금 애플 카플레이를 주로 사용했는데, 자, 애플, 자, 이제 핸드폰을 꼽고 보면 이제 바로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애플 카플레이가 연결이 됐다고 나오고, 자, 안드로이드 오토와, 자,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 ID4는 무선으로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하단에 보면 이렇게 C타입 포트가 있습니다. 선으로 두 가지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 안쪽에 보면 또 무선 충전 포트가 있습니다. 이 무선 충전 포트가 생각보다 깊어요. 제 손이 한 요 정도, 여기서 보면 요 정도, 핸드폰 정도는 충분히 다 들어가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C타입 포트 두 가지 위치하고 있고요. 센터에는 뭐가 없어요. 그냥 음료수 놓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카드 같은 거, 자주 쓰시는 거, 카드 같은 것들 이렇게 꼽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ID4의 시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D4의 시트 같은 경우는 지금 메모리 시트는 총 두 가지까지 지원이 되고, 에르고 액티브라고 하는 이 에르고 모션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에르고 모션 시트가 생각보다 저는 괜찮게 지금 느꼈는데, 제가 인천 주행하면서 느꼈던 거는 허리나 요런 쪽에 장거리 주행하면 허리가 좀 많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고양이 꾹꾹이처럼 눌러주는 그런 시트가 또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 ID4 시트 어떠세요? 약간 브라운의 약간 스웨이드 조합인데, 그리고 여기 보면 ID라고 레터링이 박혀 있습니다. 여기가 생각보다 되게 이쁘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조금 아쉬운 거는 통풍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통풍 없어, 조금 아쉽긴 한데, 통풍의 필수를 느끼는 저로서는 꼭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이 뒷좌석인데, 뒷좌석도 똑같이 이제 브라운과 블랙, 그리고 창문 도어 쪽에는 이제 블랙 하이그로시로 이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뒷좌석 시트입니다. 뒷좌석 시트는 이런 식으로 여기 내려서 스키스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내려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자, 이거를 다시 접을 때는 그냥 똑같이 올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똑같이 올리고, 뒷좌석 시트 또한 브라운과 스웨이드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브라운 스웨이드 조합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차량 전기차다 보니까 저 센터 터널이 되게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배터리가 약간 뒤에 하단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 공간도 생각보다 높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뒷좌석 시트를 한번 접어 볼게요. 자, 지금 제 쪽에 있는 시트를 한번 접었고, 반대쪽도 한번 접어 보겠습니다. 자, 반대쪽도 똑같이 접게 되면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 풀 플랫은 되지는 않습니다. 시트 아래쪽으로 배터리가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아이오닉 5의 그 완전한 풀 플랫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렁크를 열고 이 공간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짐들이 있어 가지고 짐을 정리하고 다시 카메라를 켜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트렁크를 정리를 하고 난 모습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완전하게 풀 플랫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되지는 않는데, 여기 사이드의 공간도 이런 짐 같은 거 놓을 수 있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 긴급한 소화기라든가, 여러분들 이제 전기차 타시면서 뭐 화재가 날까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쪽 하단부에 여기 이런 줄 같은 게 있어요. 이 줄 같은 걸로 뭐 소화기 같은 거, 간이 소화기 요즘에 많이 구비하시니까 간이 소화기 또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 하단에 높낮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조절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원래 있던 짐들을 빼고 이 공간이 생각보다 깊어요. 그래서 뭐 간단한 신발이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잡동사니들 넣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또 하단부로 열게 되면 여기 배터리가 하나 또 있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의 구동계를 작동해주는 그런 배터리가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아까 이 꺼내놨던 이거를, 자, 원래 이런 식으로 두면, 자, 첫 번째 모습이고요. 요거를 높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려서 차량의 수납함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내려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2단으로 높이가 또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트렁크를 닫고, 자, 한번 뒷좌석 들어가 볼까요? 트렁크 닫았는데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ID4를 탔으면 이제 차량에 이 잡동사니들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고리를 내줘서 분리를 해주고, 요 앞에 있는 것도 간단하게 분리를 해주면,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분리해서 놓고, 자, 신발 벗고 들어가게 되면 오, 바로 보이는 뷰입니다. 이 파노라믹 글라스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차박을 할 수 있고, 이 차박이 할 수 있게끔 이 오른쪽에는 또 12V 시가잭이 있습니다. 자, 12V 시가잭이 이렇게 위치해 있고,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요즘에 현대기아차들 보면 실내 V2회 같은 게 있잖아요. 하지만 이 ID4 같은 경우는 C타입 포트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C2C라든가 C2A, C2C 뭐 많이 사용하시면 뭐 전기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충분하게 다 구동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닦아볼게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ID4가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높이도 그렇고 이 실내 공간도 그렇고, 그다음에 웬만한 이제 편의 옵션 사양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IQ 라이트라고 해서 이제 폭스바겐의 이제 시그니처라고 불리는 IQ 라이트 LED 라이트 시스템이 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 논란이 있었던 드럼 브레이크. 자, 드럼 브레이크 좋아요. 드럼 브레이크 물론 좋아. 앞에는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가고 뒤에는 드럼 브레이크가 들어갑니다. 이 5천만원대의 차량에서 볼 수 있는 뭐 드럼 브레이크라고 이야기하는데, 드럼 브레이크의 장단점이 있죠. 솔직히 말하면 원가 절감이나 이제 가성비,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전기차를 타다 보면 앞 브레이크보다 뒷 브레이크가 거의 쓰는 일이 거의가 없어요. 뭐 거의 보다 보면 뭐 주차 브레이크라든가 거의 많이 쓰는데, 우리 전기차 보면 앞에는 회생제동이나 풋브레이크를 많이 쓰고, 뒤에 같은 경우는 풋브레이크도 많이 쓰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앞에 하중이 많이 걸리면서 가장 많이 쓰는 브레이크는 앞에 디스크란 말이에요. 앞에 디스크가 제가 이거를 어제 인천에 주행해 봤잖아요. 주행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동치의 브레이크는 조금 아쉽다. 브레이크가 좀 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드럼 브레이크의 성능이 그렇게 완전 좋지 않다는 거는 아닌데, 앞에 디스크 브레이크, 뒤에 드럼 브레이크, 뒤에도 만약에 이제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왔으면 제동 성능은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이 드럼 브레이크 같은 경우가 뭐 열 방출이 따로 되지는 않고 그 자리에서 이제 뭐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 확인을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어제 주행하면서 느끼는 거는 회생제동을 사용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어제 주행하면서 회생제동 많이 사용하고 뭐 브레이크 같은 것도 많이 해봤는데, ID4 차량 무게 대비해서 브레이크가 조금 밀리는 거는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커버를 해주는 거는 회생제동과 브레이크를 같이 사용하면 조금 더 괜찮은 브레이크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논란이 많아가지고 이제 저도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앞에 하중에 걸리면서 브레이크는 앞에가 제일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뒤에는 거의 뒷패드가 많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폭스바겐 ID4에 대해서 뭐 많이 이야기 하시는데, 저는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차량의 본네트를 한번 보도록, 본네트를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꼬챙이네. 자, 본네트를 보면 뭐가 많이 휑해요. 여기 보면 뭐 고전압 배터리 시스템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워셔액 같은 거 넣을 수도 있고, 여기 앞에도 똑같이 배터리가 하나 또 위치해 있네요. 배터리 있고, 냉각수, 그리고 헤드램프 있습니다. 뭐 앞에 따로 뭐 프렁크는 없는 것 같아요. 이 폭스바겐 ID4 본격적으로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지금 간단하게 외장 리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자, 2부에는 제가 폭스바겐 ID4를 주행을 하면서, 그리고 어제 인천에 갔다 와서 느꼈던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촬영하면서 봤는데 오른쪽에 자 아우디 이트론이 있습니다. 이트론 사실래요? ID4 사실래요? 나는 같은 계열사지만 난 ID4 살 것 같아, 느낌이. 물론 이트론이 훨씬 더 이쁘긴 한데 저 쿠페형 디자인이 ID4보다는 ID4를 못 따라올 것 같아. 솔직히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트론이 제일 좋긴, 이트론이 이쁘긴 해요. ID4 똑같이 비교를 해보면. 근데 이제 시용 능력으로 따지고 보면 ID4가 훨씬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트론하고 ID4가 있으면 어떤 차종 고르실 건가요?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